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촉 좋은 기자님이죠. 한준 풋볼 아시안 반행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 경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토트넘 레스터 시티라는 팀과 했죠? 예, 프리미어리그 경기 23라운드 경기였는데요. 예. 사실 그 전반기에 그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경기할 때 6대2로 크게 이겼었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번 경기 좀 기대감이 컸고 또 손흥민 선수가 역대적으로도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골을 넣지 않을까 싶었는데 4대1로 크게 졌습니다. 예. 뭐 워낙에 좀 내용도 안 좋았고 예. 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는 데다가 예. 토트넘 올 시즌 뭐 부진하다는 얘기를 했어도 상위권 순위가 있고 또 예. 3골 차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충격적인 결과였다. 예. 지금 토트넘 지금 몇 위 정도 하고 있어요? 현재 5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게 4위에 드는 거잖아요. 예. 4위 안에 들어야 이제 유럽 최고의 팀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데 예. 현재 4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이는 2점밖에 안 나긴 해요. 근데 예. 이제 뉴캐슬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하고 또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토트넘이 좀 안 좋은 흐름에 있다 보니까 아직 그래도 4위를 노릴 수는 있지만 예. 조금 이제 기대감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몇 위 정도 하는 팀? 레스터시티는 현재 이제 10위권 밑에 이제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그 두 시즌 전만 하더라도 상위권에서 경쟁을 하던 좋은 팀이에요. 근데 올 시즌 전반기에 이제 하위권까지 추락을 했다가 1월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좀 잘 하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잘하는 팀에 따라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참 떨어지는 팀이라고 객관적 볼 수 있는 팀이 또 그렇게 엄청난 뭐 점차도 많이 나서 충격적이다. 사실 이 팀은 이제 못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공격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비가 약하니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잘 공략을 하던 팀인데 이번에는 그 공략이 잘 안 됐어요. 예. 지난번에 이렇게 그 이델리 이성우 기자 오셨는데 손흥민 선수 뭐 몸 상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그 한계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분명히 월드컵 이후에 이제 부상도 다 나았고 또 최근에 골맛을 보기도 했고 전체적인 상승세인데 결국에 문제는 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라는 지난 시즌 우승팀을 이긴 다음 경기가 이번 레스터 시티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황당한 게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는 콘테 감독이 없었어요. 담낭염으로 인해서 담석 제거 수술을 하느라고 요양하고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급히 경기를 지휘하기에 왔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코치들끼리 이제 머리를 짜내서 경기를 했을 때보다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고 오히려 이 코치들끼리 머리를 짜냈을 때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전술적인 시도가 잘 먹히면서 승리를 했는데 콘테 감독이 돌아오니까 안 좋을 때 플레이가 또 그대로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파서 그런 걸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테 감독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벤트로네 코치라고 이제 60대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선수로 뛸 때도 본인이 코치로 모셨던 피지컬 코치가 있었는데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분이 사망한 이후에 콘테 감독이 원래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그 정열적인 사람인데 조금 이제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좀 그분도 돌아가신 것도 있고 이탈리아 축구계에 친한 사람들이 최근에 뭐 각종 암으로 좀 사망을 했거든요. 뭐 미하일로비치라든지 비알리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태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열정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조금 관측도 있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또 건강해서 또 오래 뭐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이 그 코치를 한다거나 감독을 한다거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뭐 코로나의 여파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이제 피지컬 코치를 하시던 분이 또 돌아가셨으니까. 지난번 저번에 저 오영규 선수 칭찬 많이 좀 하셨던 거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말 하면 점쟁이 같아요. 가자마자 정말 잘 펄펄 날던데요. 이번에 이제 스코틀랜드 FA컵 경기였는데요. 16강전에서 오영규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리그에 간 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1월 말에 갔으니까 예. 지금 뭐 2월 이제 중순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번째 경기만에 첫 골을 넣었고 예. 현재까지도 총 4경기를 뛰었지만 예. 선발 출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교체로만 나가는 예. 와중에 또 골을 넣은 겁니다. 예. 세인트 미렌과의 이제 FA컵 16강전에 예. 후반전 18분에 들어갔는데 예. 후반 35분에 골을 예. 넣으면서 당시 예. 3대0 쐐기를 박는 골을 넣었고 결과적으로는 5대1로 크게 이기면서 예. 이제 셀틱의 8강 진출을 이끌었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드린 예. 대로 선발 출전은 아직 없지만 아무래도 이미 주전 공격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미래를 위한 영입이기도 했거든요. 예.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입단 이후 가장 긴 27분의 시간을 소화하면서 예. 조금씩 입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윤규 선수 경기 봤는데 후반 18분에 들어가서 35분에 골을 넣은 거군요. 예. 근데 느끼기에는 저는 사실 교체하자마자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뭐 워낙에 시간도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 예. 열정적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득점 장면 외에도 예. 득점에 근접한 장면이라든지 활발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보여주니까 사실은 이제 축구 선수가 90분을 뛰더라도 평균적으로 직접 공을 터치하는 시간이 뭐 1, 2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매 순간순간 뛰는 시간들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좀 이제 주목이 많이 되는. 예, 그러니까 예. 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몰입돼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이제 감독도 이제 많은 시간 줘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스코틀랜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 대표 공격수 후로아시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뭐 엄청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아시아 선수들 특히 일본 선수들이 셀틱에 입단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예. 현재로서는 이제 이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라고 봐야 돼요. 이 선수가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고 또 오현규 예. 선수는 만 22살이니까 예. 이 선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그 선수를 대신할 주전 공격수가 될 텐데 예.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후루아시 선수가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나면 프리미어리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현규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주전으로 활약하다가 예. 오현규 선수 역시 그 수순대로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무대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잘하는 게 좋으니까요. 부상이라고 하지만 빨리 나와서 더 잘해가지고 그냥 딴 데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후루아시 선수는 그 포지션은 같을 수 있어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하. 후루아시 선수는 체구가 작은데 예. 막 움직이면서 골을 잘 넣는 감각이 좋은 선수고 예, 예. 오현규 선수는 186이거든요. 신체 예, 조건이 예, 좋고 예. 힘도 좋고 파괴적인 선수니까 둘이 함께 뛰면 시너지가 나고 또 이 예. 선수에게서 오현규 선수는 골 감각을 또 훈련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선수가 뭐 다쳐서 오현규 선수가 더 잘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예. 함께 있는 올 시즌 동안에는 같이 많이 뛰고 배우고 예, 예. 이 선수가 나가고 자연스럽게 오현규 선수가 주전이 되는 게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다쳐서 간다는 말 아니고 예. 저기 프리미어리그로 그러니까 잘 돼서 예, 잘 돼서 가는 돼서 거죠. 예. 좋겠다는 말씀. 저기 뭐 잘 뛰고 또 눈에 잘 띄는 선수 하면 또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죠. 예. 이강인 선수 뭐 풀타임 소화했어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스페인 라리가의 뭐 전통의 강호죠. 세비야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사실 팀은 2대0으로 크게 졌어요. 예. 물론 이제 신기하게도 오히려 세비야가 12위 하위권에 있고 마요르카라는 이 이강인 선수가 뛰는 팀이 12위에 올라와 있는데 예, 예. 이 세비야 팀이 올 시즌 극도의 좀 부진을 겪으면서 감독도 시즌 도중에 경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고전 중이지만 예. 최근에 이제 역시 강팀이니까 감독도 바꾸고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 예. 또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도 세비야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다고요? 마요르카가 거의 뭐 예. 아무것도 못하는 경기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강인 선수는 뭐 날카로운 스루 패스라든지 또 프리킥 슈팅이라든지 예. 프리킥 크로스라든지 예. 거의 뭐 혼자서 공격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인상적인 플레이를 예, 펼쳤습니다. 물론 뭐 팀은 한 골도 못 넣었지만 예. 이강인 선수를 왜 스페인 라리가의 강팀들이 원하는지를 또 한번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이 팬들도 이강인 선수 이적설 나올 때마다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이제 한 기자님 나오셔서 이강인 선수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 그 말씀하시는데 예. 야 그냥 또 맞으셨어요. 예, 이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예. 시즌 중이니까 예. 그 마요르카 팀도 돈을 받는 것보다는 예. 일단은 이 팀이 1부 리그에 남아 있어야 다음 시즌에도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2부 예. 리그로 떨어지면 관심도 떨어지고 예. 팀의 선수들도 내보내야 되고 예. 어려워지는데 예. 여름이 돼야 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야 좀 예. 선수들을 이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요르카도 예. 이강인 선수 나갔을 때 대신할 선수를 데려와야 되니까 예. 지금은 어떤 제안이 와도 계약서상에 있는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바이아웃 조항은 이 금액을 내면 예. 무조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 금액을 내는 팀들은 사실 쉽게 나오긴 어렵죠.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적료라는 것은 이제 예, 양 예. 팀이 구단 간에 협의를 하잖아요. 예. 협의를 해서 할부가 돼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적료는. 근데 할부가 되는군요. 바이아웃
금액은 이 계약을 취소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예. 일시불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큰 팀들도 뭐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도 예. 일시불은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 시즌 중에 바이아웃 이적은 쉽지가 않다.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예. 일시불 나눠내는 그 차이 때문에 예. 청취자분 잘 들으셨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면 이렇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러면 일부에서 나오는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이적 시장에서 탈출 실패했다 그런 건 뭐 가짜 뉴스입니까 그러면? 뭐 탈출 실패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스페인의 3대 명문팀이 이강인 선수를 원했어요. 다만 이 팀도 역시나 제시했던 돈이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이아웃 금액이 1,700만 유로 한 2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200억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시하는 금액은 1,500만 유로 플러스 300만 유로 보너스 조항이에요. 이 보너스 예. 조항은 이적을 해서 왔을 예. 때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뭐 예. 어떤 상을 받는다거나 성적을 얼마를 낸다거나 출전 시간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주는 거니까 조건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줄 수 있는 돈보다는 좀 적은 액수인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그 돈도 이적료 협의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예. 할부로 낼 수가 있는데 예. 말씀드린 이 1,700만 유로를 내려면은 예. 이제 일시불을 내야 되니까 예. 안 된 겁니다. 예. 뭐 구단이 받는 돈도 그렇겠지만 또 그 해외 이런 프로구단들 저기 세금도 또 많이 떼죠? 그렇죠.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의 연봉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절반 예. 정도를 이제 내게 되는데 현재 사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그렇게 고액 연봉자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잘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좋은 예. 연봉 조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옮기고 싶은 건 연봉 때문은 아닙니다. 예. 원래 마요르카에 가기 전에도 예. 더 좋은 팀으로 갈 수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예. 본인이 주전으로 꾸준히 뛰면서 성장하고 싶은 팀을 가려다가 이제 마요르카로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더 좋은 팀으로 가서 또 본인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축구 얘기다 보면 이렇게 막 시간이 빨리 가세요. 예. 우리 속인 국가대표팀 소식도 살펴볼게요. 예. 벤투 감독 후임 지금 누구누구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 외국 언론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해당 그 감독의 후보군이 오른 인물들의 그 언론사에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그 에이전트라든지 감독 측에서 자신의 좀 주가를 높이기 위해 흘린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접촉은 했다, 연락을 했다는 것인데 접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협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건을 알아보고 움직일 수 있는지 1차적인 소통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왔을 때 좀 믿을 만한 얘기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었던 치치 감독에게 한국 대표팀에서 한국 협회에서 연락을 했지만 치치 감독이 거절을 한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을 맡았던 이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좀 연결이 됐는데 이분은 예전에도 좀 연결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대단한 분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스페인 대표팀을 맡게 됐던 이유도 원래는 이분이 루이스 엔리케라는 정말 대선수 출신이고 지금도 이제 최근까지 월드컵에 감독을 했던 분의 수석 코치였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딸이 그 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간 좀 그 휴식을 취할 때 감독 대행을 맡았는데 그리고 성과가 좋다 보니까 정식 감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리케 감독이 그걸 추스리고 복귀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감독을 해봐서 그런지 코치를 하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엔리케 감독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지만 이제는 안 하겠다. 나는 코치는 안 하고 감독을 하겠다고 해서 프랑스의 AS 모나코, 스페인의 그라나다 팀에 감독을 했는데 다 좀 실패하면서 경질이 됐어요.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이전에 좋았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한국 협회 측에서는 적정한 연봉으로 그래도 좋은 경험이 있는 감독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감독 같은 경우도 에콰도르와 한국이 둘 다 원한다는 소문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좀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본인의 주가를 좀 높이고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흘러나온 얘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대표팀 감독 많은 곳에 감독들이 오고 싶어 합니까? 뭐 일단은 오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장된 이유는 이 다음 월드컵이 이제 48개국이 참가하니까 월드컵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고 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역시 그 본인이 이제 유럽이나 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면 타향살이를 오래 해야 된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장 원하는 것도 한국에 살면서 이제 계속해서 밀도 있게 팀을 지휘하길 바라는데 4년 동안 한국에 온 가족이 산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어려운 커리어인 분들이 좀 원하고 있죠.
예, 한국의 월드컵 출전이 이렇게 인기가 그 감독으로부터 인기가 많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